지난 12월 14일 춘천 거두사거리. 주말도 반납한 채 시민들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흥겨운 노래 속에 떨리는 마음을 접어두고 표결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날의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지난 3일 밤 조용하던 서울을 깨운 무장 군인과 헬기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밤 11시 계엄사령부는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고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 시민들과 보좌관, 의원들과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혼란 속에도 190명의 여야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는데요.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윤 대통령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비상계엄령을 철회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령에 국민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놀람과 충격, 두려움은 분노로 이어지고 계엄의 짙은 어둠에 맞서는 불빛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민주주의 같지 않다 해야 되나? 학교도 잘 못 나가고 구속 영장 없이 바로 구속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제가 어제 자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그냥 되게 약간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불이 센가? 이 작고 여린 손에서 피어나는 촛불이 춘천의 밤을 밝힙니다.
깨어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때론 후퇴하지만 반드시 한 발짝 전진합니다. 주변의 뜻이 맞는 시민들하고 피켓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집회 신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이런 시민운동 해본 적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집회라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그러면은 시민들이 최대한 모일 수 있게 춘천에서도 퇴진광장, 탄핵광장을 같이 열어보자 하는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나라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을 정말로 경험을 하고 어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를 생중계로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라가 어제 실시간으로 뭐 환율이 치솟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정치가 원래 저렇지 하고 그냥 고개 돌려버리는 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작은 힘을 보태는 일이라면은 같이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바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지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로운 일상을 권력의 통제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집회 현장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령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거를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뭐 어떤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벌써 봤을 때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일단 이게 민주주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의 그런 당뿐만 아니라 반대쪽이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국회를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비리들이나 우리가 몰랐었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통하는 나라,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들의 걸음은 꺼지지 않는 빛과 함께했습니다. 춘천 시민의 염원이 국회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요?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오후 국회의사당 앞은 집회로 모인 인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는데요. 찬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의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강원 지역구 의원 6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이어지고 일부 참가자들과 극심한 대치를 이루는 상황도 펼쳐졌는데요. 강원도민들의 성남 민심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여당의 텃밭이라 여기던 강릉. 크리스마스로 한창 즐거워야 할 거리는 집회의 촛불로 일렁였는데요. 아이 세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은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진짜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분노와 사명감으로 거리에 나왔지만 MZ세대들의 집회는 달랐습니다. 원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 사무실입니다. 사진 곳곳은 깨진 계란으로 물들어 있고 근조화환까지 세워졌습니다. 대학교 후배들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는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을 기억하는 또 한 사람. 박 의원, 나 기억하나? 나 자네 국어 선생이네.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운동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 태양은 오늘도 우리를 비치네. 하늘과 바다는 우리가 사는 곳. 행복히 사는 길 배워서 익히세. 즐겁다 하구야 진광 하던 그 교가 자네가 선택한 행복히 사는 길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홍길동 전에 나오던 말 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을 백세에 전한다는 그 말의 반대말을 내가 설명했었어. 악취만년이라고. 자네는 유방백세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악취만년의 길로 접어들었어. 도대체 왜 그러나? 나는 그래도 텔레비를 통해서 김건희 표결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 자네가 거기 남아있길래 역시 박정하다 하고 기뻐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없어졌더구만. 한번 보호하는 것까지 하고 목걸이 너무 실망스럽네. 자네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네. 시민의 품으로, 정의의 품으로. 그곳이 바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까요? 남춘천역 아래 전시장. 작품으로 시대를 기록하는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림 아주 짧게 그렸습니다. 하룻밤에 그린 겁니다. 거기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이제 제발 우리끼리 그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노란 옷 잘 입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록입니다.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알겠다, 막 이렇게는 판매 그림도 아니잖아. 예쁘지도 않고. 이런 그림을 40년 그리면서도 나는 항상 떳떳했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눈물과 함께 우리에게 남은 기억들. 개선 없이 되풀이되는 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그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그대로 지금 갖다 써도 되겠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 이 정치가 좀 너무 험악해진 것 같아요. 국민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전부 분열을 시키는 게 이게 더 많아진 것 같아. 진짜 계속 답답하다는 생각만 드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일어설 수도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만화나 좀 그리면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 우리의 반성, 우리의 방법은 한마음으로 더 크게 외쳐보는 것 아닐까요? 침묵하지 않는 시대 정신으로 함께 외치는 청춘들. 강원도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차례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그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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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24년 다시 한번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실적은 앞선이가 무너지지 않게 기둥처럼 서 있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결을 탄핵하라. 저는 용기를 낼 시간도 없이 후다닥 달려 나왔는데요. 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독재자는 없다. 언제나 위태로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이었다. 이제 우리의 빛을 덧댈 차례다. 한림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자유를 향해 비상하자. 교문을 박차고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24년 12월 12일 한림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참가장 402명 일동. 침묵을 깬 청춘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된 것일까요?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싶었어요. 그냥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2024년이고 이제 곧 있으면 2025년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계엄령을 내릴 생각을 하지?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가 원수라는 게. 저는 진짜 역사 과거의 일로만 접혔는데 갑자기 내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앞으로 괜찮은 거 맞나?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아무래도 시위가 아닐까. 그렇게라도 본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 시민으로서 나라가 조금 그렇게 되는 건 좀 그냥 보고만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3일 춘천 한림대. 학생회관으로 한림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증으로 한림대 학생임을 확인합니다. 지금 재학생 인증을 받고 있고 인증이 완료되면 핫팩이랑 안건지를 배분하고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총회 같은 경우에는 휴학생이나 외부인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학생들만 가능합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한림대학교 학생총회. 전체 학생총회는 한림대 모든 학생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 재학생의 10%가 참석해야 성사됩니다. 의결수가 624명, 전체 학생의 10분의 1이 모여야 학생총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624명이 모이게 되면 그때 시간을 보고 아마 본부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년 만에 진행을 하는 학생총회인데 20년 전에도 이제 대학본부 앞에서 야외에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 저희 학생들의 의결도 하고 후속 행동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제 전체 총학생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에 긴급하게 소집해서 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잘 준비해가지고 학생총회가 성황리에서 마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학우분 중에 한 분 부모님께서 커피 300잔을 기부해 주셨어요. 저녁 7시 30분 기준 참석 인원은 480명. 150여 명의 학생들이 더 모여야 학생총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80명입니다. 현장 인원까지 합해서 480명 정도 지금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친구들, 학우분들께 학생총회 참석해달라고 한 번씩만 연락해 주시면 우리 한림대학교 학생총회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 한시가 바쁜 시험 기간이지만 어쩌면 시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학생들. 같은 시각 춘천 중림동 성당.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 미사가 열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내일 어디가? 내일은 신자들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팻말과 근조화환으로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천주교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들이 우리 특별히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주권이 유린된 상태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늘 시국미사 함께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 거기 왜 가시냐고 그래요. 아이들이 말리고. 그러나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민족의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무엇을 배우고 이 나라에 살아가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왔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고, 그래서 이 미사를 통해 저희의 뜻이 조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 대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들.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 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의와 평화, 안녕의 우리나라 창출하기, 주구청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지향으로 오늘 시국미사를 정상 가도록.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45년 전 등교길에 교도소 앞에서 만났던 탱크와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탱크와 군인들은 도청 앞에도 강원대학 정문 앞에도 나와 온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기에 12월 3일 이후 저는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롭기를 그리고 정의롭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사를 드립니다. 시국 미사가 끝나고 거리 집회를 준비하는 사제와 신제들. 성당에서 출발해 중앙로를 지나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함께 걸으며 늘 함께였음을, 항상 하나였음을 말해줍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게 잘못된 거라서, 그리고 정치가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졌기에 민주주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무조건 탄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서도 바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번에는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탄핵될 거라고 믿습니다. 캐럴의 가사를 바꿔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2월의 풍경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으로 떠오른 응원봉. 춘천에서도 활짝 빛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응원봉 들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저도 집에 있는 소중한 뉴진스 빈키봉 들고 춘천에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월호나 이제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나라에 다시는 진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도 진행했고, 그랬는데 맞다 하필 타이밍 좋게 이런 일이 생겨서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K-팝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응원봉의 물결이 펼쳐지는 시위 현장은 마치 축제 같기도 한데요. 친숙한 방법으로 시위를 즐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 젊은 세대의 이런 열정이 광장을 지키는 힘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의 아미로서 또 국민으로서 또 이렇게 같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둡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표현하면서 그 올바른 일을 하는 거면은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닐까요? 영화나 진짜 소설책에서 있었던 이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시간에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야광봉과 K-팝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줬던 것 같아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뭔가 위안도 받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산타 옷을 입고 집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헌법일인 내란식의 윤석열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헌법일인 내란식의 윤석열을 체포하라! 다시 한림대 학생회관. 학생들은 다 모였을까요? 한 70명 정도 모자라는데 그거는 이제 잔디 가서 광장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학생들의 분노. 멀게만 느껴지던 정치가 내 삶과 닿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이 계엄 사태가 예전 과거에 일어난 다음에 올해 다시 또 새롭게 일어난 사태라서 물론 저희는 과거 세대에 일어났다는 것만 알고 이번에 겪는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0대, 30대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자기 밥그릇보다는 저희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당일에 제가 광화문 가서 시위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제가 그때 생각도 나고 저희 학생도 좀 시사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뭐 다 주관이 있고 긍정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림대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 시간 20시 55분 기준 정족수 624명 중 625명으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비상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하라. 하나, 우리는 선배 대학인들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거할 것이다. 저는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내란 추계의 방탄에 동조할 수 없고 내란 추계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 여당은 내란 추계의 반헌법적 폭거를 비판하고 내란 추계의 실정에 동참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더 중시한 당리당략에 기반한 추악한 행태였습니다. 지금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환율은 곤두박질칩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기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잘못은 정부와 윗사람들이 저지르고 그 값은 또다시 국민들이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당장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십시오. 그간 대학에 정치가 설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정치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분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과 영화로만 보던 계엄령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위헌의 불법 투성이인 내란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과거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21세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침체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여야 모두 감시하는 정찰병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의 하구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모여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에 잘 반영되는 미래의 초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일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 윤석열이 내란범으로 지금 이제 탄핵이 되냐 마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 가시지만 그래도 서울에 가시지 못하고 지역에서 표결 상황도 함께 지켜보고 저희가 또 뭐 가결될 수 있도록 응원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계속 퇴진운동 해 나가자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예.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표결 상황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하겠습니다. 즉각 탄핵 춘천 시국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일이었나요? 그때 봤잖아요. 네. 그 이후로 좀 어떻게 지냈어요? 그 조금씩 계속 나왔어요, 여기도. 그래갖고 계속 나오면서 그 탄핵 되길 바라고 있는데 오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크리스마스라서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더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인정하지 않겠다. 시간도 안 남았어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마음 참 긴장되고 설렙니다. 예. 윤석열 씨가 얼른 탄핵이 돼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함께 분노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모였지만 시민들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직접 시위에 참여 못하는 대신 후원금과 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원래 시민들이 후원금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대도 만들고 지금 준비했던 빵도 지금 일부에서 이제 탄핵빵이라고 해가지고서 반밀빵을 준비를 했고요. 어묵탕하고 지금 음료수도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음식이나 모든 준비된 게 저희도 물론 준비를 했지만 시민들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온 관심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춘천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국회 앞까지 나아간 시민과 정치인들. 표결 시간이 가까우면서 집회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춘천 시민들, 양구, 사천 국민들 이렇게 지금 함께 버스로 왔습니다. 이 국회 앞에 역사적인 현장에서 거기서 계엄령 윤석열의 계엄령대 여기서 나갔고 탄핵도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던 순간 기쁨의 환호성이 넘쳐나고 시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니네들이 우리 살렸다. 우리의 미래들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낸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표결을 기다렸던 시민들도 이제야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쌓인 걱정과 불안을 모조리 토해내려는 듯 흥겨움이 거리에 넘쳐 흘렀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던 순간이셨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너무 좋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당연한 일을 이렇게 꼭 힘들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빨리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래도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소신을 담아서 투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감동해서 많이 기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이후로 미래의 나라를 이렇게 올바르게 새로 설 수 있는 민주주의가 확실히 기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가결 만세!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아까부터 탄핵방 나눠주셨는데 네. 기분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게 큰 한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정진하려고 합니다. 좀 더 강건한 민주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밟아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뒷돌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전하게 앞으로 꾸준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는 가족들.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이자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 바라는 거야 뭐 좋은 나라, 그리고 내가 손주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언뜻 들어요. 대통령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올바른 사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진짜 원하고요. 정치인들이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탄핵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K문화. 저는 정치도 K정치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위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런 모두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내어놓고 차디찬 겨울바람에 맞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시민 의식을 잃지 않았던 시민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유를 잊지 않고 흔들리는 민주주의에 불안했지만 희망은 늘 우리 앞에서 꿈틀거립니다.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모레 한 사람 한 사람이 밝힌 불빛과 용기를 담은 목소리. 그리하여 더 단단해질 우리의 미래. 외면하고 싶었던 정치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보통의 날을 역사의 한순간으로 바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